가장 먼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당장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낸 건 아니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결론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위헌성까지는 판단을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뭐 재판관의 지위에 있다거나 뭐 임명을 하라는 것을 강제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아쉬운 것은 지금 헌재에서 이번에 판결을 함으로써 그동안 국회 추천목 3인 재판관이 원래는 여당 1명, 야당 1명, 또 여야 합의로 1명 이렇게 3명을 추천해 왔는데 사실상 이제는 그냥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3명을 표결 처리해도 그 3명을 그대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어떤 합의나 타협보다는 일방적인 표결 이것을 오히려 정당화해주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어떤 임명 절차로까지 강제할 수 없게 된 부분은 좀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저희들은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지 예.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엄밀히 하면 민주당이 아니고 예. 국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 우리가 설명했는데 왜 안 하냐? 네. 이게 국회에 주어진 헌법재판관 선출권, 그거 나와서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도 확인시켜달라. 이건 안 된다. 예. 헌재가 그걸 인정하면 헌재가 직접 임명을 해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헌재 내 손으로는 임명할 수 없다. 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주어진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이 쟁점을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은 다른 저희 토론을 시간이 못하니까 다 없어요. 끝나버릴 것 같아요. 없으니까 네. 건너뛰고 다만 효력에 있어서는 우리 저 헌재 보면은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 시 그 인용의 효력은 모든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속. 예. 결정이 기속한다. 그리고 또 부연하면서 부작위로 인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인용이 되면은 그 피청구인은 자기 의무를 진다고 했어요. 네. 요 말은 헌재가 내 손으로 임명 못해. 우리 권한 없어. 그러나 최상목 당신은 임명해야 돼. 네. 헌재 법에 가면은 예. 그 임명 안 하면 직무기 범죄됩니다. 근데 일단 임명을 언제까지 하라 이건 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어떠한 그건 조합도 본인의 없더라고요. 선택이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예.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제까지 뭐 임명해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고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또 대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국회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지금 탄핵 돼 있는 상황이 예. 의결 종족수에 과연 충족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 또 헌재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과연 이게 맞느냐 예. 하는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 판결시까지는 예.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은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정확한 입장일 거로 보여져요. 그런 쟁점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긴 최고위원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서 제가 이 질문을 검사 출신의 두 분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네. 들었고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어쨌든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본회의 의결 절차는 있었어야 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의견을 냈어요. 근데 네. 이 세 분을 보니까 보수 성향의 재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정영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인 조한창, 보수 성향의 세 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성향이 이렇게 5대 3으로 굳어져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걸 오바 가지고 해석입니까? 뭐 탄핵 예. 심판까지 뭐 미루어 짐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섣부른 것 같고 네. 뭐 기계적 중립을 맞췄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법을 뜯어봐도 사실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관련 근거나 조항은 없더라고요. 네. 헌법, 국회법, 헌재법에도 이것이 그냥 단지 국회 사무처의 어떤 소송 사무에 포함되는 것이지 국회 의사에 포함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관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금 다소 혼란스러우니까 기계적 어떤 중립을 맞추려고 했었던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다시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재판관들이 추천됐었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3명의 재판관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8월 13일 날 우원식 의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네. 임기가 만료되니까 10월 17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자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8월 16일 날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각 당에 공문을 뿌리거든요. 네. 12월 9일 날 각 당에서 추천을 하고 10날 재판관 인사특별위원회 추천특별위원회 그 청문회를 거치는 특별위원회 회부를 하는데 그 4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럼 그 기간 동안 여야가 사실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통상 양당이 공문으로 추천을 했을 때 그 공문을 가지고 다시 합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의 결과물로 볼 것이지 합의의 선포문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좀 집권의 여당이 좀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두고 불리한 판결을 낼 수 있는 재판관이 아니냐라는 짐작 때문에 이렇게 좀 합의를 운운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좀 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회 측은 당연히 당장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좀 전제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임명을 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결과, 어떤 이제 변수가 될까 이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된다면 변론이 이미 종결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변론은 일단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 선고에는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선고에까지 관여하려면은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고 전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선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다만 헌재에서 무슨 이유로 변론을 재개한다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마은혁 재판관까지 선고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예. 예. 양분남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만약에 헌재 입장이라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까지는 참여 안 시키고 지금 그냥 방금 우리 곽기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론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판사의 경질이 있을 경우에 예. 이게 원래는 변론 자체를 갱신을 합니다. 네. 갱신을 하는데 예. 판결에 선고만 한 경우는 이제 예외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그냥 마은혁 재판관을 빼고 8명이 선고만 할 수가 있고 8인 체제. 8인 체제로 하도 이 법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은혁을 넣어서 하려면은 변론의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다만 변론의 갱신의 방식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10번 했던 걸 다 리바이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게 안 할 수도 있고 네. 단순히 지금까지 뭘 했다라고 요지를 고지함으로써 간단히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예. 제가 현재 입장이면 굳이 마은혁을 끼울 필요가 없죠. 끼울 필요가 없다. 네, 지금 8명 체제로 업무의 신속한 지금 이런 국정의 혼란을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가 지금 집중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비춰본다면은 심리가 끝나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다라면은 당연히 완성체에서 하는 게 정당성이라든지 모양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심리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데 현재가 과연 그러기까지는 하지 않고 예. 이걸 빼고 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이게 걸 예상해 봅니다. 형사소송법 301조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재판에. 아니 법 전문가 같으신데. 예, 저도 이거- 이제 검사 출신 두 분 나오시니까 예.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않습니까? 해서 오셨군요. 좀 과문합니다만 네. 재판의 경질 우리는 또는 조문 안 해와요. 변경이 죄송합니다. 어려우던 거죠. 변경이 있을 때는 네. 재판 변론을 갱신해야 된다. 다만
선고만 남겨뒀을 때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그걸 임명을 합니다.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해요. 8인 체제에서 평일을 거쳐가지고 마흔역 재판관에 이 9인 체제를 끼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 끼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끼지 않는 건지 아니면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무조건 9인 체제로 가야 되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뭐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마흔역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네. 이번 탄핵 심리와 선고에 관여하는 것이 이건 부당하다 예.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계시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도 이제 어차피 변론은 종결된 상태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마흔역 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헌재 판결이 서둘러 나온다는 것은 조금 순서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지금 어차피 선고에도 관여할 수 없는 마흔역 재판관을 서둘러서 좀 임명하도록 헌재에서 그런 오늘 결정이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좀 공정성에 대해서 예.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것 아니냐 예. 하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기임 최고의 질문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마흔역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치면 끼워줄지 말지는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 질문이셨나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을 때 예. 9인 체제로 무조건 강행 규정처럼 가느냐 아니면 아니면은 평일을 거쳐가지고 네. 거부할 수도 있느냐. 재판관들끼리 논의해서 그 결정하느냐. 이제 저도 헌법재판관을 안 해봐서 예.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의 논리로 보면은 예서 현재 최상목 권한대 우리가 좀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네. 지금 안할 계속 수도 가정을 있는 가지고 것을. 이야기하는데 했다는 것도 없는데 가정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임명했다. 9명이 되는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301조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 선고에 참여시켜도 되고 네. 또 평의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 이제 헌재 재판관에 뭐 언론에 났더라고 뭐 재척 회피.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그게 회피 사유로 되는지는 퀘스천이 있으나 어떤 그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혹으로부터 그러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헌재가 배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지금 저희가 그쵸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그래. 저희가 너무 시간을 준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예, 지금. 깔고 했는데 제가 하나 그러면 더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와 관련된 3대 변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저희 채널의 기자들이 좀 취재하기로도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까지는 보고 뭔가 움직이더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고 날짜에 3대 변수가 있는데 일단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할지 말지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탄핵 심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좀 끝난 탄핵 심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고 절차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뭐 한덕수 총리라든지 최재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뭐 그런 선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일치로 좀 몰고 가는 평의를 계속 할 것이냐, 만장일치 판결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부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변론이 종결된 상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예. 그러면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그 헌법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심리에 관여한 것으로 되려면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원래는 변론 종결된 이후에 통상적인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약 2, 3주 후에 선고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예. 근데 변론을 재개한다 그러면은 다시 변론 종결한 다음에 2, 3주가 또 걸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예. 물론 그런 변론 재개 절차 없이 마흔역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선고를 한다면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런 일정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론이 앞서 종결된 다른 탄핵 심판들에 좀 영향을 미칠 지금 영향을 받을 말씀하신 수 대로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탄핵 선고의 변수가 이제 마흔역. 네. 이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네. 있어서 네. 충분히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독수 탄핵, 또 기타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을 말씀하시는데, 요 기타 탄핵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선고를 해야 된다거나 먼저 하는 거 늦게 하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예. 변수가 될 수가 없고, 네. 된다면 마흔형은 변수가 될 수가 있지만은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굴러갈 겁니다. 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변론이 제기되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후에 선고를 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11일 걸렸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헌재도 근한 로드맵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다면은 3월 11일 어간이 될 것이고, 예.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는데 최소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네. 변론기를 한 번쯤 한다면은 뭐 그래도 3월 20일을 넘지는 않겠죠. 3월 안에는 결론이 나죠. 날 것이다. 저- 그러면은 예. 만약에 만장일치로 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평의가 길어지다 보면은 좀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 양분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은 네. 지금 물론 한덕수 총리는 다른 부분이지만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들은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사유 중에서 의회의 일방적인 탄핵 네. 이런 부분도 지금 비상계엄 사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대통령보다 앞서서 탄핵이 됐던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 그건 앞뒤는 조금 순서가 예.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의원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계엄의 이유 중에서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무자비한 네. 탄핵을 이유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면은 그래 민주당에서 탄핵을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계엄의 사유가 됩니까? 음. 계엄의 지금 문제는 이 윤 대통령의 한 계엄이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가사 탄핵이 기각됐다 해서 탄핵이 잘못됐다 해서 그 위법한 비상계엄하는 게 정당성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연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연동시킬 수 없다. 직접적으로 저는 안 그냥 된다. 먼저 끝났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다른 검사 정도였는데. 탄핵 있으니까 그거 선고부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선입선출 원칙 지켜야 네네. 되는 거 선입 아니냐. 선출 아니냐. 있는데 아니, 중요 사실- 사건이고 그래서 국가의 그러니까요. 어떤 안정성 면에 있어서 이걸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이미 있는 것이죠. 대통령 네. 탄핵 심리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건 재판부 평의에 거쳐서 이미 그렇게 진행되는 중대한 거고. 것부터 좀 빨리 그리고 이제 처리하겠다. 그 만장일치를 이끌기 위해서 평의가 늘어지지 않을 거냐라는 예측도 있는데,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봐도 한두 명 정도 재판관들의 반대가 있었대요. 네. 보도에 따르면. 예. 그런데 이제 그냥 그 국론의 어떤 분열을 생각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낸 건데,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그냥 만장일치로 한다라는 거. 그건 이제 재판부 평의에서 아마 정해진 원칙일 겁니다. 네. 그 만장일치 때문에 뭐 무조건 소수의 의견을 뭐 다른 의견으로 바꾸기 위해서 재판 평의가 더 늘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사를 알아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의 어떤 의견을 내기 위해서 선고 기일을 미룬다든지 그런 것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지금 좀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다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헌재에서 판결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굳이 만장일치를 위해서 뭐 선고하는 기일을 늦추거나 할 그런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여지고요. 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지 여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달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